원달러 환율이 폭등한다. 여보 우리 딸 어떻게? 왜 이런 말이 계속 나올까요? 여기에 차액결제 선물한 시장에서 말입니다. 원달러 환율은요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NDF라고 하는 역외니까 대한민국에서 거래되는 것이 아니라 해외 시장에서 거래되면서 1419.5원까지도 올라갔었습니다. 굉장히 많이 올라가죠. 굉장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다가 좀 떨어지는 듯 하더니 막판에 다시 1416.5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유학을 보낸 학부모들 입장에서는요 피가 마르는 거예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아이들 외국 보내놨다가 지금 굉장히 충격을 받고 있을 겁니다. 옛날에 1,000원만 주면 1달러를 바꾸는 적도 있었습니다. 2020년 12월에서 2021년 1월 사이에는 그랬었습니다. 제가 그때 달러 사자 달러 사자 달러 사자고 노래를 불렀거든요. 그래 사신 분들이 실제로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1,400원이 유노멀이 됐는데 이게 최상무 경제부총리가 유노멀이 됐다고 이야기하는 바람에 이게 이제 더 얼마나 올라갈지 몰라요.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걱정이 태산 같은 거예요. 사실 환율이 이렇게 올라가리라고 예상 안 했거든요. 달러 인덱스는 떨어진단 말입니다. 지금 달러 인덱스가 2024년 12월 5일 기준으로 105.94거든요. 11월 22일에는요 107.55였습니다. 달러 인덱스라는 게 6개 통화 대비해서 달러의 가치를 나타내 준 게 달러 인덱스입니다. 6개 통화라는 것은 유로와 엔화, 파운드와 그죠? 캐나다 달러, 스웨덴의 크로나 그리고 스위스의 프랑입니다. 그중에 유로화가 비중이 가장 많죠. 57% 정도 되니까. 그 다음에 엔화고 그 다음에 파운드하고 그 다음에 캐나다 달러 그 다음에 스웨덴의 크로나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위스의 프랑입니다. 그런데 요즘 여기서 금리를 인하했다는 이야기는 지금 못 들어보거든요. 전쟁도 말입니다. 점점 축소되고 전쟁도 점점 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취임하자마자 24시간 내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끝내겠다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면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도 그만큼 떨어졌다는 뜻이에요. 중동도 어쨌든 레바논하고요 이스라엘하고는 60일 휴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의 어떤 강도가 약해졌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기 때문에 이게 달러가 약해지는 거예요. 실제로도 약해지고 있고요. 그런데 원화는 지금 계속 올라갑니다. 원화는. 왜 올라갈까요? 올라가는 것은 결국 말입니다. 정치적 혼란 때문에 올라가는 건 맞아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를 하고 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 발의까지 되면서 대한민국의 정치적 혼란은 시장의 불안감으로 계속 번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달러 인덱스가 떨어지는데도 원달러 환율이 안 떨어지는 겁니다. 아마 더 올라가면 더 올라갔지 떨어질 일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더 놀라운 일은요. 더 놀라운 일은 달러 위안 환율이 지금 계속 올라갑니다. 2024년 12월 5일을 보십시오. 7.2660%입니다. 공위안입니다. 이게 포치라고 하면 달러당 7위안을 넘는 걸 포치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7.23 이렇게 올라가면 이게 시장에 굉장히 충격을 준다고 이야기하거든요. 7.23이라고 하면 2008년 1월 4일에 7.26을 기록한 이후로 지금 최고치잖아요. 물론 그전에 2022년 11월 1일에 7.3257원 위안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3년 9월 8일에 7.3430 위안도 있었고요. 이때가 말입니다. 2007년 12월 26일 7.3497 위안 이후에 최고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올라가요.
위안화가 올라가면 원화 같이 올라갑니다. 왜? 위안화하고 원화는 프록시 커런시라고 해서요. 같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위안화가 올라가면 원화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거든요. 문제는요. 위안화는 더 절하를 시킬 거라는 거예요. 절하를 시키는 게 환율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환율이 얼마까지 올라가느냐. 아마 역대급으로 올라가지도 않겠냐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제 제47대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을 하면 미국에 대한 관세, 중국에 대한 관세가 60% 이상 매기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 중국의 대응 방법은요. 중국의 대응 방법은 결국 환율을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무력화시키는 겁니다. 관세 올리는 것을 무력화시키는 거예요. 환율을 많이 올려서. 그러면 환율 전쟁이 터진다는 이야기잖아요. 실제로 환율 전쟁이 이미 터졌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위안 달러 환율이 계속 올라가는 거죠. 이렇게 되면 달러는요. 원화는요.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말입니다. 상대적으로 원화는 약해지고 달러는 강해지겠죠. 그러면 원화는 어떻게 돼요 앞으로?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뜻이죠. 물론 외환은요. 신도 못 맞춘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다양한 변수가 작동이 되기 때문에 뭐 이게 단면적으로 오른다 내린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어렵지만 전체 흐름을 보면 흐름 자체가 우상향하게 방향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시장이 지금 원달러 환율에게 불리하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되면 유학 보낸 부모님들은 피가 마를 겁니다. 더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늘 말씀을 드리는 게 그냥 그때 달러가 필요하신 분들은 계속 사놔야 된다. 분할 매수를 해놔야 된다. 그 말씀을 제가 많이 드리거든요. 그래야지 나중에 더 돈을 절약할 수 있으니까요. 지금 시장을 보면 진짜 무섭거든요. 저도 말입니다. 달러를 가지고 있거든요. 저는 달러 팔 생각이 없습니다. 안 팔 겁니다. 당분간은요. 계속 팔아왔습니다. 고점에 팔아왔는데 지금은요. 그건 뭐 저는 팔 수밖에 없잖아요. 사무실 운영비를 써야 되니까. 그러나 앞으로는 사무실 운영비를 제외하고는 거의 저는 안 팔고 시장을 끝까지 보겠다는 생각 저는 하고 있다는 뜻 여러분에게 오늘도 말씀 올립니다. 여러분 환율은 변동성이 지금 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앞으로도 더 심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때문에 여러분 조심하시고 또 조심하는 거 잊지 말았으면 좋겠다. 그 말씀 강조해 드립니다.